자, 우리 학생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이 화폐금융론 여정에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죠.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경제학, 특히 중앙은행이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굳건했던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버린 말 그대로 지적인 대지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200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중앙은행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학의 세계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는지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이런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법, 거의 완벽한 레시피를 손에 넣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먼저 위기가 터지기 전 모두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2008년 이전, 경제학계에는 대완화기, 영어로는 The Great Moderation이라고 불리는 황금기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경제가 아주 순해져서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성장하던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죠. 이때 중앙은행은 마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만능 의사처럼 여겨졌고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들은 거의 완성된 과학의 경지에 올랐다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경제학자 찰스 구드할트인데, 그는 그때를 성배를 찾은 것과 같았다고 말했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당시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성배, 이것만 손에 쥐면 경제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아주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신감의 정점에는 바로 그린스펀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말로는 사후 청소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집에 불이 날까봐 미리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일단 불이 나면 그때 119 불러서 끄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즉,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도 일단은 내버려두고 오로지 물가만 안정시키면 된다는 아주 배짱 두둑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2008년, 그 견고해 보였던 자신감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히 돈 문제, 금융시장의 붕괴가 아니었어요. 물가만 잡으면 모든 게 오케이다라고 믿었던 기존 경제학 모델에 아주 깊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걸 전 세계에 폭로해버린 거대한 지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 같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존 모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자고요. 여기서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납니다. 첫째, 물가가 안정적이면 금융시장도 안전할 거라는 건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물가가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안전하구나 하면서 더 위험한 곳에 돈을 막 집어넣었던 거예요. 거품을 스스로 키운 거죠. 둘째, 불 나면 끄면 된다는 전략. 그 불 끄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번 터지니까 전 세계가 대침체에 빠져서 10년 넘게 고생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 거예요. 개별은행 하나하나의 건강 상태, 이걸 미시건전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살폈지 은행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숲 전체가 한꺼번에 불타버릴 위험, 즉 거시건전성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 모델이 틀렸다는 건 이제 모두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이 질문을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된 뒤에 이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를 두고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것과 같았죠. 첫 번째 대격돌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보일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드려야 하는가? 여기서 두 거인이 맞붙죠. 한쪽은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아니다, 금리라는 칼은 물가 잡는 데만 써야 한다. 거품은 거시건전성 감독이라는 새로운 방패로 막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다른 한쪽은 BIS의 보리오. 천만에 애초에 그 낮은 금리가 거품을 키운 주범이다. 물가가 안정적이더라도 거품이 보이면 금리를 올려서 터뜨려야 한다. 역풍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맞서는 거죠.
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자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내렸어요. 결국 금리가 0% 근처, 이른바 제로금리 하한에 부딪혔죠. 금리라는 전통적인 무기의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중앙은행들은 교과서에도 없던 아주 새로운 무기를 꺼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새로운 무기가 바로 양적 완화, 줄여서 QE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국채 같은 자산을 마구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쏟아붓는 정책이에요. 그 규모가 얼마였냐고요?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4조 5천억 달러.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시장에 푼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실험은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양적 완화 같은 이런 비전통적인 정책들, 과연 위기를 구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낳은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영혼을 건 두 번째 대논쟁입니다. BIS의 보료는 이 정책의 심장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빚더미에 깔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책이 빚을 더 내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말이 돼? 하고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의 주장은 명확해요. 양적 완화는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 그저 고통만 잠시 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경고합니다. 이건 비상의학이지 영양제가 아니다. 만약 양적 완화가 일상적인 정책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시장이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고 쳐도 괜찮아. 중앙은행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죠. 둘째, 정부가 중앙은행을 자기네 ATM기처럼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이건 결국 중앙은행의 목숨과도 같은 독립성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논쟁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경찰, 과연 누가 해야 하는가? 즉, 거시 건전성 감독의 책임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한쪽에선 당연히 중앙은행이지 라고 주장해요. 위기 때 최후의 돈줄 젓거리를 하는 게 중앙은행인데 시스템을 감시할 힘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반대편에선 절대 안 돼! 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에 경찰 역할까지 주면 너무 막강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선수랑 심판을 같이 하는 셈이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머리가 좀 찌끈찌끈하죠? 교수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가 왜 바로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지 알려줄게요. 이 논쟁들이 그냥 학자들의 어려운 말장난처럼 들릴지 몰라도 절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은행에서 받을 대출 이자가 결정되고요. 우리 부모님의 집값이 움직이고 졸업 후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수가 달라져요. 다음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치열한 논쟁의 결과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 아프게 화폐금융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잘 보고 학점 잘 받기 위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화폐금융론, 맞아요. 어려워요. 처음엔 정말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 벽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는 강력한 무기,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2008년의 교훈을 잊어버린 세상은 과연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